안녕하세요. 행복공장장 변사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전라북도 고창인데요. 아마도 최고의 겨울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겨울이 아름다운 곳 6곳을 골라보았습니다. 아침 8시쯤 출발해서 도착한 이곳은 고속도로 화성휴게소 상황인데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3시간 만에 화성휴게소에 도착했는데 난감합니다. 일단 휴게소에서 기다려 보기로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눈 구경이나 해볼까 하고 휴게소 뒤쪽 산책로로 걸어가 보는데요. 휴게소 뒤편은 주차장 쪽하고는 딴 세상이 펼쳐집니다. 오래간만에 눈길 걸으면서 앞으로의 걱정은 천천히 하기로 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를 뚫고 5시간 30분 만에 선운사에 도착합니다.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고창 첫 번째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선운사는 높이 334.7m로 본래 도솔산이었는데요. 백제 때 창건한 선운사가 유명해지면서 선운산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호남의 내금강이라 불릴 만큼 계곡미가 빼어나고 숲이 울창한 곳이고요. 사계절이 아름다운 곳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선운사로 들어가는 이곳 벚꽃길은 봄에는 아름다운 벚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유명한 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곳 꽃무릇의 군락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상사화라고 부르기도 하죠. 넓게 펼쳐진 푸르른 잎은 지금 봐도 아름답네요. 개화 시기는 9월달이 절정이니까요. 그때 방문하시면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선운사는 각종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었는데요. 지금은 폐지되어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참, 주차요금도 무료고요. 일주문을 통과하자 또다시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입구에 있는 동백나무인데요. 이런 장면을 담을 수 있을 줄이야. 선운사 하면 동백나무 군락지로도 유명한 곳이죠. 한방눈과 동백꽃을 동시에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행운이네요. 지금 심정은 눈을 더 내리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말이죠. 고창분들인가 봅니다. 오메오메 눈이 징그럽게 돈다이 하면서 지나가시는데요. 낯설지 않은 구수한 사투리가 반갑네요. 주차장에서 10분쯤 걸어가면 선운사 천왕문에 도착합니다. 선운사는 조계종 제24교구의 본사로 577년 검단선사가 창건했다고 합니다. 고려 때는 호남 지방에서 가장 큰 사찰이었다고 하네요. 천왕문에 들어서자 사천왕이 반겨줍니다. 지국천왕, 광목천왕, 중장천왕, 그리고 다문천왕과 눈을 마주쳐 보는데요. 다른 사찰에서는 4대천왕이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선운사 4대천왕은 표정들이 인자합니다. 고향에 왔다고 반겨주시나요? 천왕문을 지나면 보물 제2065호인 만세루 건물이 보이는데요. 정면 9칸, 측면 2칸의 맞배 지붕으로 마루가 있는 건물로 다른 건물을 짓고 남은 목재로 지었다고 합니다. 만세루 뒤쪽에는 보물 제290호 대웅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웅전 앞 6층 석탑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요. 눈 내리는 대웅전과 6층 석탑은 제가 와본 중에 최고의 절경입니다. 대웅전으로 올라가 봅니다. 법당문이 닫혀있고 불경 애우는 소리에 법당한 보기를 포기하려고 하다가 옆문을 혹시나 하고 조심스럽게 열어보는데요. 뜻밖에도 조용히 문이 열리고 법당 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물 제219호인 금동보살 자상과 보물 제28호인 지상보살 자상 등 19점의 유물이 있는 곳입니다. 문 틈으로 그것도 카메라만 간신히 집어넣고 촬영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담을 수도 없었고 엄숙한 분위기에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법당한 촬영은 조심스럽게 마무리합니다. 범종루, 범종각도 구경하고 지나갑니다. 잠깐 몸도 녹이고 구경도 할 겸 기념품 파는 건물에 들어가 보는데요. 30살까지 왔으니까 기념으로 염주 팔찌 하나 챙기고요. 눈발이 거세지면서 한방눈으로 바뀌는데 여지껏 보지 못했던 풍경에 입을 다물 수가 없네요. 대웅전 뒤로 설경과 함께 병풍처럼 펼쳐지는 동백나무 군락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500년 수령에 높이 6m 정도인 동백나무는 천연기념물 18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도소람과 진흥왕이 왕위를 버리고 수도했다는 진흥굴까지 가보려고 했는데요. 눈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갑니다. 이곳은 서해랑길 42코스이기도 하고요. 선운사에서 내려가는 길인데요. 눈발이 점점 더 거세지는데도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변사또의 고향인 고창여행 제대로 즐겨보겠습니다. 선운사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겠습니다. 고창 여행은 계속됩니다. 기대하세요. 고창 두 번째 여행지는 두암 초당인데요. 내비로 고창군 영모정길 88길 찍고 가시면 됩니다. 영모정 뒤로 보이는 두암 초당의 모습은 한방눈과 어우러져 그야말로 감탄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 번 와봤지만 이런 풍경은 처음 봅니다. 문화재 안내판도 읽어보시면 두암 초당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아시게 될 겁니다. 안내판을 지나서 계단을 100m쯤 올라가면 두암 초당이 보이는데요.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곳에 집을 지었을까요? 바위를 뚫고 나온 듯한 이곳은 TV에서도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었고요. 안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밖에서도 충분히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 선산이기도 하고 저의 형님이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허락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암 초당의 역사는 호암 변성은 인천 변성진 형제분의 부모님께서 돌아가시자 지극정성으로 심효사를 했던 이곳에 지극한 효성을 기억하려고 후손들이 지은 초당이고 가까이에는 초계변씨 선산의 조상 묘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궁이도 설치되어 있어 추울 때 불도 지필 수 있는 난방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두암초당 현판도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고요. 들어가면 3면에 마루가 깔려 있어 주변에 수려한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펼쳐지는 겨울 풍경은 모든 시름 다 잊게 해줍니다. 마루를 지나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움푹 들어간 웅덩이 2개가 보이는데요. 저도 궁금했는데 빗물을 받아놓고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 마루에는 이재, 황윤식, 노사, 지성진 등 이름난 인물들의 시와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중앙에는 작은 온돌방도 있는데요. 만정, 김소희 명창이 득음했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후손들이 관리를 잘해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내려오면서 다시 뒤돌아보는데 후손으로서 뿌듯합니다. 두암 초당에서 10분쯤 거리에 고창 세 번째 여행지 병바위에 도착합니다. 병바위는 높이 35m의 바위인데요. 역사적 인문학적 가치가 크다는 이유로 2021년 명승으로 지정되었고요. 병바위는 1억 5천년 전에 형성된 기암 개석으로 백악기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용암과 응해암이 오랜 시간을 거쳐 침식 풍화되면서 생성된 바위입니다.
보는 위치에 따라 호리병, 사람머리, 북두칠성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전설에 의하면 잔칫집에서 만취한 신선이 쓰러지면서 소반을 걷어차게 되었는데요. 소반이 술병이 굴러떨어지면서 주진천에 거꾸로 꽂힌 것이 병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재밌고 흥미로운 전설이죠. 계단을 올라가면서 보이는 모양은 또 다른 모습이죠. 이쪽에서 보는 모습은 호리병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한 바퀴 돌면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색다르네요. 이번에는 병바위 앞을 가로지르는 주진천 건너편에서 바라보는데요. 병바위 앞까지 차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도 착공 중이고 주차장도 럽직하게 조성하고 있으니까요. 봄쯤 되면 편안하게 병바위도 구경하고 두암 초당까지 둘러볼 수 있는 코스로 각광받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주진천 건너편에서 보는 방향에 따라 변하는 모습 또한 놓칠 수 없는 포인트고요. 공사가 끝나면 주진천과 병바위의 풍경도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가 될 것 같네요. 고창 여행 오시면 이곳도 꼭 구경하시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창 여행 네 번째 여행지 고창 읍성에 도착했습니다. 고창을 돌아다니면서 소나무 가로수가 눈길을 끄는데요. 참 운치 있고 역사가 깊은 고창에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드네요. 읍성 입구에 자리한 신재호 고택에도 들어가 봅니다. 판소리 1호가이면서 판소리를 집대성한 신재호 선생이 살던 집인데요. 1979년 대한민국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재호 선생은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토끼타령 등등 판소리 6마당을 정리하신 분입니다. 순서 없이 불러오던 판소리의 체계를 잡아 통일한 문학의 이론가로 잘 알려진 분이고요. 고창읍성 입장료는 3,000원입니다. 고창 군민은 무료고요. 지역 상품권 3,000원을 다시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상품권은 고창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식당, 커피숍, 지역 특산물 등등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 이곳도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고창읍성은 조선시대의 성곽으로 1965년 사적으로 지정된 곳이고요. 1453년 조선단종 원년에 축조되었다고 전해지는데 확실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북문인 공복루를 지나가는데 공복루 위에 자리한 큰 북이 눈길을 끄네요. 한번 올라가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복루 2층 중앙에는 올라오면서 봤던 큰 북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용도는 잘 모르겠지만 2급 상황에 울리는 북이었는지 시간을 알리는 북이었는지 공복루 위에서 보이는 풍경은 사극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네요. 이곳은 무병 장수를 기원한 의미의 성밥기 놀이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손바닥만한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돈 다음 성 입구에 돌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쌓인 돌들은 유사시에 좋은 무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요즘도 모양성제 축제 때에 여자분들이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성밥기 놀이를 재현하기도 합니다. 옛날 옥사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도 볼 수가 있고요. 곤장도 놓여 있고 주리를 트는 형틀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사극에서나 보던 모습에 좀 무시무시합니다. 고창 읍성은 모양성이라고도 불려지고 있는데요. 백제시대 때는 고창 지역이 모량불이라고 불렸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고 합니다. 매년 9월에는 고창의 대표적인 축제 모양성제가 열리고 있는데 벌써 50회째네요. 성 안에는 관할을 비롯해 22개의 건물들이 있었는데 전란에 모두 손실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북문, 공복루, 서문, 건서루, 동문, 동양루 등 작청, 동현, 관청, 옥사 등등 일부만 복원된 상태입니다.
고창 읍성에 오시면 꼭 보고 가셔야 할 곳 맹종 죽림에 도착합니다. 크기가 20m까지 자라는 맹종죽은 일반 대나무보다 통이 크고 단단한 게 특징이고요. 두 손으로 감싸도 잡히지 않을 정도의 큰 대나무통입니다. 정말 크죠? 대단합니다. 대만에서 들여온 품종으로 국내 토양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신기합니다. 아마도 성 안의 기온이 성 밖 기온보다 따뜻해서 그러지 않나 추측한다고 하네요. 피톤치드 가득한 맹종죽잎 숲에서 힐링 제대로 하고 갑니다. 고창 읍성의 성벽은 비교적 잘 남아있는 1684m의 완전한 읍성인데요. 읍성 중에 거의 완전한 형태로 잘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창 여행 5번째 여행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 유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도 입장료는 3,000원인데요. 지역 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박물관 관람 후에 건너편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데 사용합니다. 따지고 보면 고창 여행지는 입장료, 주차장은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매주 월요일에 박물관은 휴관이지만 고인돌 유적지는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고인돌 박물관부터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고창의 명소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름답고 멋있는 스크린의 풍경에 한참 동안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1층 전시실 들어가는 입구도 뭔가 색다르게 꾸며놨네요. 전시실에는 고인돌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전시된 모습들이 편안하게 관람을 즐길 수가 있고요. 각종 토기들과 부장품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인돌의 부장품인 비파형, 동검과 동모도 볼 수가 있고요. 고인돌을 옮기는 장면을 재현해 놓은 전시실은 매우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고인돌에 대한 정보들을 어렵지 않게 설명해 놓아 어린이들도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도 너무 마음에 드네요.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고인돌 유적지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모로모로 탐방열차를 타보려고 했는데요. 눈으로 길이 미끄러워서 탐방열차가 운행을 안 하는군요. 저의 계획은 모로모로 탐방열차도 소개해드리면서 탐방열차로 돌아보려고 했었는데요. 결국 걸어서 돌아보기로 합니다. 이곳이 탐방열차 정류장이고요. 요금은 어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 참고하세요. 넓은 공간에는 각종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때 그 시절의 모습들을 재현해 놓았고요. 신석기 청동기인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 공간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움막을 지나가면서 그때 생활을 재현해 놓은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석기 청동기인들이 살던 집 구경하면서 지나가는 재미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10분쯤 걸어가면 선사시대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에 도착하는데요. 어젯밤에 내린 눈 위를 제가 첫 발자국을 내면서 지나갑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밟아보는 새하얀 눈입니다. 가슴속까지 깨끗해지는 느낌이네요. 이곳은 선사시대 토기 만들기, 각종 캐릭터 만들기 등등 여러가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고인돌이 모여있는 유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수천 년의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고인돌, 기상과 지혜가 잠재되어 있는 곳인데요. 다양한 고인돌이 3,000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에 걸친 거성 문화의 기념물인 고인돌을 감상해 봅니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힘있는 사람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500여 기 이상의 고인돌이 발견되었고 전체적으로 2,000여 기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일 구역상으로는 이곳이 최대의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인돌에는 각각의 고유 번호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고인돌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식탁형 고인돌인데요. 고창 고인돌은 다양한 형식과 크기를 볼 수 있으니까요. 꼭 보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창 겨울여행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90호 해수욕장인데요. 내비에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90호 해수욕장 찍으면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서해랑길 41코스로 아름다운 길로도 유명한 곳이고요. 해수욕장의 길이 1.7km, 넓은 백사장과 완만한 경사에 특이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바닷물이 빠지면 백사장이 단단해져 축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요. 물이 빠져 있을 때는 이렇게 걸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 멀리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물이 빠지면 낭만 있는 겨울바다를 걸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 멀리 보이는 하얀 등대와 빨간 등대의 조화는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포인트고요. 잠시 후에 저쪽으로 건너가서 등대의 풍경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경사가 워낙 완만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90호 해수욕장은 야산으로 둘러싸여 아늑하고 고운 백사장이 돋보이는 곳이고요. 환상적인 낙조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겨울 바다를 혼자 걷는 이 기분, 낭만적인 겨울을 충분히 느껴봅니다. 샤워장도 잘 갖춰져 있어 여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대인 3,000원, 유아 2,000원이고요. 조금 전에 건너편에서 볼 수 있었던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 쪽으로 건너왔습니다. 들어가는 길 바닥에 그려놓은 그림이 낭만을 더해주네요. 건너와서 보니까 바다를 사이에 두고 두 등대가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사이좋게 나란히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요. 빨간 등대 쪽에도 건너가 봅니다. 빨강 등대와 하얀 등대 그리고 저 멀리 서해바다의 풍경은 아름다운 고창 여행을 더욱더 행복한 기억으로 가슴속 깊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아름다운 고장 고창 여행 선운사에서 90호까지 돌아봤는데요. 90호에서 마무리 인사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문화유산 도시 아름다운 고장 고창 여행했습니다. 고창 여행하실 분들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고창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